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사과를 기다렸지만 그 대신 차가운 침묵과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당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을 외면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크고 아프게 다가오는 그 침묵의 무게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명백히 의도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전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기의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들이 상처를 준 뒤 당신을 무시하는지, 그들의 심리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그 어두운 침묵의 감옥에서 당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굴레를 끊어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침묵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한 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의 마지막 발버둥이자 책임이라는 법정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 탈출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이 아닌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자신들의 완벽한 자아상을 깨뜨리는 위협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대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침묵의 세계로 후퇴합니다. 침묵은 그들이 현실과 대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멋대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증거를 지워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악랄한 부분은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어쩌면 내가 모든 상황을 오해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현실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기다리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침묵뿐일 때 당신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지난 대화들을 곱씹고 이유를 찾으려 했으며 결국엔 내게 문제가 있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확히 원하는 바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할 필요도, 어른으로서 책임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이야기의 통제권을 자신들의 손에 계속 쥐고 있을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만약 입을 열면 자신의 나약함과 과오가 드러날 위험이 있지만 침묵하면 그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결과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침묵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은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외치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닌 약함의 증거이며 자신감이 아닌 비겁함의 표상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어떤 것보다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홀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한테 화가 난 걸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내가 너무 심했나? 다시 연락해봐야 하나? 바로 이 정신적 혼돈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얻을 수 없는 명확함을 찾아 헤매며 당신의 머릿속에서 길을 잃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침묵이 만들어낸 공백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을 대신해 스스로 각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주고 사과를 상상하며 그들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줄 온갖 이유를 찾아냅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을 돌보는 대신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 대신 왜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까? 라는 부차적인 질문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전환이 바로 당신을 그들의 게임 속에 가두는 덫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며 감정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결국 그들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이며 권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다 못해 절박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그들은 승리합니다. 당신은 방금 그들의 전략이 유효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의 감정을 뒤흔드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욕설보다 침묵이 더 아픈 이유는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할 때는 적어도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절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정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고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침묵을 무기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 침묵에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종이며 교묘한 술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이 소리를 기다릴 때에만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그 무기는 힘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합니다. 침묵은 그들의 게임이지만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침묵은 당신이 존중이 아닌 인정을 쫓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할 때 그들은 교묘하게 판을 뒤집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무시하고 경멸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책임지게 하는 대신 그들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연료 삼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그 추격전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절박해져서 그들로부터 빵 부스러기 같은 인정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의 경계선마저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권력 다툼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착취 관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재를 너무나도 깊이 느껴 결국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만들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상처를 주고 침묵하고 결국 당신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당신이 망가뜨리지도 않은 것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한번 자신의 거대한 자아주의를 맴도는 이성으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쫓을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계속 무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초점이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에 있지 않고 다시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다시 얻었을 때 그것은 안도감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인공적인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고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잠시 존재하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존중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을수록 당신의 경계는 약해지고 다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기준을 점점 더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거의 받지는 못하는 관계에 갇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처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점점 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주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관심을 구걸하는 대신 존중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갑자기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처로울 뿐입니다. 네 번째, 침묵은 그들의 거짓된 우월감을 먹여 살리는 먹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당신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침묵은 왕좌가 됩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나는 너에게 대답할 의무도 그 어떤 의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보이는 왜곡된 갑을관계처럼 그들은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갑의 위치에 놓고 당신을 을로 격화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평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등은 책임을 의미하고 당신의 목소리도 똑같이 중요하며 당신의 감정도 존중받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이 자신의 우월함의 증거가 되는 환상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부재라는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작아지고 이축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우월함이 아니라 연기와 거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침묵의 반대편에 있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상연하는 한편의 연극이며 그들은 그 무대의 유일한 스타입니다.
그들은 봐,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얼마나 통제력을 가졌는지라고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우월감이라는 환상은 당신이 그것을 믿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그들의 힘의 표시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의 실체, 즉 힘으로 위장한 비겁함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 환상은 산산조각납니다. 진정으로 우월한 사람은 개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만큼 강한 사람은 침묵을 무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이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구석에 숨어서 가짜 왕관을 꼭 붙들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떠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공황 발작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반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폭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는 것조차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그들의 반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전략이 붕괴됩니다. 그들의 모든 게임, 모든 침묵, 모든 조종은 당신이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지난 대화를 다시 읽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의 반응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서 기반 전체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의 감옥이 아니라고 결정할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되찾고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 가치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멈춰두는 것을 그만두고 그 에너지를 다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분노는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당신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의 반응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 스스로 챕터를 닫고 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그들의 인정 없이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당신에게는 그들의 반응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사과를 기다렸지만 그 대신 차가운 침묵과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당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을 외면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크고 아프게 다가오는 그 침묵의 무게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명백히 의도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전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기의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들이 상처를 준 뒤 당신을 무시하는지 그들의 심리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그 어두운 침묵의 감옥에서 당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굴레를 끊어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침묵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한 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의 마지막 발버둥이자 책임이라는 법정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 탈출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이 아닌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자신들의 완벽한 자아상을 깨뜨리는 위협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대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침묵의 세계로 후퇴합니다. 침묵은 그들이 현실과 대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멋대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증거를 지워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악랄한 부분은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어쩌면 내가 모든 상황을 오해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현실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기다리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침묵뿐일 때 당신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지난 대화들을 곱씹고 이유를 찾으려 했으며 결국엔 내게 문제가 있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확히 원하는 바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할 필요도 어른으로서 책임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이야기의 통제권을 자신들의 손에 계속 쥐고 있을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만약 입을 열면 자신의 나약함과 과오가 드러날 위험이 있지만 침묵하면 그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결과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침묵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은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외치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닌 약함의 증거이며 자신감이 아닌 비겁함의 표상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어떤 것보다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홀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한테 화가 난 걸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내가 너무 심했나? 다시 연락해봐야 하나? 바로 이 정신적 혼돈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얻을 수 없는 명확함을 찾아 헤매며 당신의 머릿속에서 길을 잃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침묵이 만들어낸 공백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을 대신해 스스로 각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주고 사과를 상상하며 그들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줄 온갖 이유를 찾아냅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을 돌보는 대신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 대신 왜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까? 라는 부차적인 질문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전환이 바로 당신을 그들의 게임 속에 가두는 덫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며 감정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결국 그들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이며 권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다 못해 절박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그들은 승리합니다. 당신은 방금 그들의 전략이 유효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의 감정을 뒤흔드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욕설보다 침묵이 더 아픈 이유는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할 때는 적어도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절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정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고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침묵을 무기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 침묵에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종이며 교묘한 술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이 소리를 기다릴 때에만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그 무기는 힘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합니다. 침묵은 그들의 게임이지만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침묵은 당신이 존중이 아닌 인정을 쫓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할 때 그들은 교묘하게 판을 뒤집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무시하고 경멸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책임지게 하는 대신 그들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연료 삼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그 추격전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절박해져서 그들로부터 빵 부스러기 같은 인정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의 경계선마저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권력 다툼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착취 관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재를 너무나도 깊이 느껴 결국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만들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상처를 주고 침묵하고 결국 당신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당신이 망가뜨리지도 않은 것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한번 자신의 거대한 자아주의를 맴도는 이성으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쫓을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계속 무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초점이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에 있지 않고 다시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다시 얻었을 때 그것은 안도감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인공적인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고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잠시 존재하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존중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을수록 당신의 경계는 약해지고 다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기준을 점점 더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거의 받지는 못하는 관계에 갇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처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점점 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주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관심을 구걸하는 대신 존중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갑자기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처로울 뿐입니다. 네 번째, 침묵은 그들의 거짓된 우월감을 먹여 살리는 먹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당신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침묵은 왕자가 됩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나는 너에게 대답할 의무도 그 어떤 의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보이는 왜곡된 갑을관계처럼 그들은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갑의 위치에 놓고 당신을 을로 격화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평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등은 책임을 의미하고 당신의 목소리도 똑같이 중요하며 당신의 감정도 존중받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이 자신의 우월함의 증거가 되는 환상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부재라는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작아지고 이축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우월함이 아니라 연기와 거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침묵의 반대편에 있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상연하는 한편의 연극이며 그들은 그 무대의 유일한 스타입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얼마나 통제력을 가졌는지라고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우월감이라는 환상은 당신이 그것을 믿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그들의 힘의 표시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의 실체, 즉 힘으로 위장한 비겁함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 환상은 산산조각납니다.
진정으로 우월한 사람은 개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만큼 강한 사람은 침묵을 무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이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구석에 숨어서 가짜 왕관을 꼭 붙들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떠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공황 발작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반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폭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는 것조차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그들의 반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전략이 붕괴됩니다. 그들의 모든 게임, 모든 침묵, 모든 조종은 당신이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지난 대화를 다시 읽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의 반응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서 기반 전체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의 감옥이 아니라고 결정할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되찾고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 가치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멈춰두는 것을 그만두고 그 에너지를 다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분노는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당신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의 반응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 스스로 챕터를 닫고 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그들의 인정 없이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당신에게는 그들의 반응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사과를 기다렸지만 그 대신 차가운 침묵과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당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을 외면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크고 아프게 다가오는 그 침묵의 무게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명백히 의도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전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기의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들이 상처를 준 뒤 당신을 무시하는지 그들의 심리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그 어두운 침묵의 감옥에서 당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굴레를 끊어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침묵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한 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의 마지막 발버둥이자 책임이라는 법정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 탈출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이 아닌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자신들의 완벽한 자아상을 깨뜨리는 위협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대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침묵의 세계로 후퇴합니다. 침묵은 그들이 현실과 대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멋대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증거를 지워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악랄한 부분은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어쩌면 내가 모든 상황을 오해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현실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기다리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침묵뿐일 때 당신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지난 대화들을 곱씹고 이유를 찾으려 했으며 결국엔 내게 문제가 있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확히 원하는 바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할 필요도 어른으로서 책임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이야기의 통제권을 자신들의 손에 계속 쥐고 있을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만약 입을 열면 자신의 나약함과 과오가 드러날 위험이 있지만 침묵하면 그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결과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침묵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은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외치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닌 약함의 증거이며 자신감이 아닌 비겁함의 표상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어떤 것보다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홀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한테 화가 난 걸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내가 너무 심했나? 다시 연락해봐야 하나? 바로 이 정신적 혼돈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얻을 수 없는 명확함을 찾아 헤매며
당신의 머릿속에서 길을 잃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침묵이 만들어낸 공백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을 대신해 스스로 각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주고 사과를 상상하며 그들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줄 온갖 이유를 찾아냅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을 돌보는 대신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 대신 왜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까? 라는 부차적인 질문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전환이 바로 당신을 그들의 게임 속에 가두는 덫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며 감정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결국 그들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이며 권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다 못해 절박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그들은 승리합니다. 당신은 방금 그들의 전략이 유효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의 감정을 뒤흔드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욕설보다 침묵이 더 아픈 이유는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할 때는 적어도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절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정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고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침묵을 무기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 침묵에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종이며 교묘한 술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이 소리를 기다릴 때에만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그 무기는 힘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합니다. 침묵은 그들의 게임이지만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침묵은 당신이 존중이 아닌 인정을 쫓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할 때 그들은 교묘하게 판을 뒤집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무시하고 경멸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책임지게 하는 대신 그들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연료 삼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그 추격전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절박해져서 그들로부터 빵 부스러기 같은 인정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의 경계선마저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권력 다툼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착취 관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재를 너무나도 깊이 느껴 결국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만들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상처를 주고 침묵하고 결국 당신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당신이 망가뜨리지도 않은 것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한번 자신의 거대한 자아주의를 맴도는 이성으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쫓을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계속 무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초점이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에 있지 않고 다시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다시 얻었을 때 그것은 안도감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인공적인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고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잠시 존재하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존중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을수록 당신의 경계는 약해지고 다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기준을 점점 더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거해받지는 못하는 관계에 갇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처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점점 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주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관심을 구걸하는 대신 존중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갑자기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처로울 뿐입니다. 네 번째, 침묵은 그들의 거짓된 우월감을 먹여 살리는 먹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당신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침묵은 왕좌가 됩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나는 너에게 대답할 의무도 그 어떤 의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보이는 왜곡된 갑을관계처럼 그들은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갑의 위치에 놓고 당신을 을로 격화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평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등은 책임을 의미하고 당신의 목소리도 똑같이 중요하며 당신의 감정도 존중받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이 자신의 우월함의 증거가 되는 환상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부재라는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작아지고 이축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우월함이 아니라 연기와 거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침묵의 반대편에 있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상연하는 한편의 연극이며 그들은 그 무대의 유일한 스타입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얼마나 통제력을 가졌는지라고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우월감이라는 환상은 당신이 그것을 믿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그들의 힘의 표시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의 실체, 즉 힘으로 위장한 비겁함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 환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진정으로 우월한 사람은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만큼 강한 사람은 침묵을 무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이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구석에 숨어서 가짜 왕관을 꼭 붙들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떠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공황 발작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반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폭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는 것조차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그들의 반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전략이 붕괴됩니다. 그들의 모든 게임, 모든 침묵, 모든 조종은 당신이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지난 대화를 다시 읽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의 반응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서 기반 전체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의 감옥이 아니라고 결정할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되찾고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 가치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멈춰두는 것을 그만두고 그 에너지를 다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분노는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당신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의 반응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 스스로 챕터를 닫고 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그들의 인정 없이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당신에게는 그들의 반응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사과를 기다렸지만 그 대신 차가운 침묵과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당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을 외면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크고 아프게 다가오는 그 침묵의 무게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명백히 의도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전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기의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들이 상처를 준 뒤 당신을 무시하는지 그들의 심리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그 어두운 침묵의 감옥에서 당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굴레를 끊어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침묵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한 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의 마지막 발버둥이자 책임이라는 법정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 탈출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진정한